자, 여기까지 오셨죠? 목표가 KBNH 강당, 이게 목표예요. 그렇죠? 이게 목표, 고울이란 말이에요. 고울. 여기까지 목표를 지금 향해서 오셨어요. 여기가 KBNH 강당이 타깃이야.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혹시 이 부산에서 걸어오신 분, 서울에서 걸어오신 분 안 계시나요? 안 계시네. 여기 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걸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도보로 오는 만, 도보로 걸어서 와. 두 번째, 혹시 부산에서 자전거 타고 오신 분, 서울이나 천안에서 자전거 타고 오신 분 아무도 안 들으시네. 자전거. 혹시 오토바이 타고 오신 분, 오토바이 타고 오신 분 계실 것 같은데 또 안 계시네. 오토바이. 나머지는 자동차 타고 오셨어요? 승용차로 오든지 버스로 오든지. 그렇죠? 어떻게 오는 게 쾌적하고 빨리 가요? 이거요. 이것도 모르면 그건 무식한 것이 아니라 멍청한 거예요. 그거. 승용차로 오는 게 목표 달성을 빨리 해요. 그렇죠? 목표 달성을 빨리 해요. 그렇지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걸어온다면 통상 한 사람이 1시간당 몇 킬로 가죠? 4킬로 갑니다. 4킬로. 4킬로 가요. 군대 행군을 시간당 4킬로로 잡아요. 아주 평생 가장 건강한 시기가 군대 생활 시기예요. 그렇죠? 그게 4킬로 간다고요. 몇 분 가고 나면 20킬로도 갈 수 있어. 그건 날아가야지. 황령조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못 가요. 4킬로가. 만약 부산에서 여기까지 300킬로라고 합시다. 그러면 1시간에 4킬로 가가지고 몇 시간이나 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4킬로도 1시간 걸으면 4킬로 거둘 수 있어요. 10시간을 걸으면 40킬로 못 걸습니다. 발바닥이 전부 다 물집이 생겨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걸어오는 방법도 여기 목표 달성 방법이에요. 그렇죠? 갈 수 있어. 개나다리 보침지고. 통상 과거에 부산에서 서울로 한양에 과거 시험 공부할 때 문경세제를 넘어갔죠. 문경세제를 넘어가는데 통상 한 달 이상 걸려. 그렇죠? 시험 가야 되니까. 과거 시험 보는 간 사람이 쏜살같이 가가지고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시험. 아마 자전거 타고 와도 상당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여기 승용차로 와야 목표 달성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힘든 건 어떤 게 제일 힘들어? 걸어오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자, 여기 일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승용차로 오는 경우에 빨리 온다는 것은 생산성이 높다 그런 말이에요. 짧은 시간에 목표를 달성하잖아요. 이게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1시간에 100개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10개밖에 못 만든다. 그럼 1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많이 만드는 사람이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이건 주어진 시간에 승용차를 타면 많은 거리를 올 수 있어서 고울, 목표에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도보로 온다는 것은 뭐예요? 순전히 노동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동이에요. 노동. 이건 노동이라고 해요. 노동이에요. 노동만 가지고 생산을 하려고 하면 등골만 빠지지 얻는 건 없다. 등골만 빠져. 엄청 힘들어요. 노동만 가지고. 그러면 자전거 타고 오면 어때요? 걸어온 것보다는 빨리 와. 더 힘 덜 들어. 그렇죠? 왜 그래요? 이 노동과 자전거라는 자본이 결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전거라는 자본이 결합을 했어요. 이 자전거를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생산 도구예요. 도구. 그런데 이것보다 오토바이를 타는 게 더 빨리 할 수 있어. 그리고 더 힘도 덜 들어. 자전거는 이게 돌려야 되잖아. 이거. 오토바이는 가만히 있으면 돼.
더 빨리 와. 다시 말하면 자전거보다는 오토바이라는 자본이 자본 집약도 또는 기술 집약도가 높아서 그래요. 자전거 타는 것보다 오토바이를 타는 게 여기 오시는 게 생산성이 더 좋아요. 마찬가지로 승용차를 타게 되면 이건 노동과 승용차라는 자본이 결합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산성이 훨씬 좋아져요. 훨씬 좋아져요. 이게 자본이에요. 이게 자본. 이게 자본이라고요. KBNH 강당 요걸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자본이라고 불러요. 자본주의는 이 자본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야. 사회주의는 죽었다 깨나도 자본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이게 사회주의예요. 사회가 소유한다.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집은 내 소유다 되잖아요. 집은 자본이거든요. 집이라는 것이 주거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은 서비스를 창출하는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을 가지면 소득이 올라와. 소득이. 내가 내 사는 집 말고 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자본을 빌려주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자본으로부터 소득이 올라와요. 자본이 뭐 때문에 일을 했어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시장이 이 자본이 그렇게 생산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 물적 자본, 눈에 보이는 물적 자본은요, 크리스마스 때도 안 쉬어. 계속 생산활동을 해서 계속 임대료를 갖다 줘. 상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게 자본이에요. 그게 물적 자본이에요. 여기 전기, 마이크 시설, 영상 다 자본이에요. 그러면 자본은 크게 유형자본과 무형자본으로 나눕니다. 유형자본은 눈에 보이는 자본이에요. 눈에 보이는 자본. 특히 유형자본은 즉각 현금화할 수 있어요. 그게 유형자본. 예를 들면 내 땅 현금화할 수 있죠. 내 집 현금화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판권, 특허권 다, 또 우리 집에 몰래 숨겨오는 보석 어때요? 그걸 유형자본이라고 불러요. 이거 언제든지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어. 무형자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 무형자본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게 생산성을 결정한다고요. 이 무형자본은 쉽게 현금화가 안 돼. 미모도 매력자본이라는 자본이에요. 엄청난 자본입니다. 매력자본은 꼭 미모만 매력자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은 반듯한데 머리가 비었다 그러면 이게 매력이 없어. 미모만 가지고 안 돼요. 두 개가 합해야 돼. 그 기능과, 그러니까 스펙과 미모가 합해야 소득이 나와요. 그게 매력을 형성하거든. 예를 들면 전형적인 예가 김연아가 아무리 피겨스케이팅 세계 챔피언이라도 그 미모가 아니라면 화장품 광고에 안 써요. 화장품 광고를 1년에 200억씩 번다 그러거든. 그런데 아무리 이뻐도 스케이트를 못하면 또 그렇게 못 받아. 두 개가 결합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땅을 물려받았거나 공장을 물려받았거나 강남에 상가를 물려받았거나 하면 그게 유형자본이고, 거기서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소득을 갖다 줘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한테 공장 물려받은 분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강남에 5층 상가를 하나 저쪽에 분당 가면요, 그 뭐 10층쯤 되는데 완전히 광고판으로 뒤집혔죠. 그 중에 하나만 물려받아도 요 다단계판에 안 앉아 있어도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요, 아버지한테 공장이나 기업을 물려받아도 그 사람 자체가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2, 3년 내에 말아드셔요. 반드시 말아드셔요. 다시 말하면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결합하지 않으면요, 그 자본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유형 자본이 오래 가지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나마 나는 그거라도 가져봤으면 좋겠다 좀 그러시는데, 이제 그건 이미 그런 것 같고
나도 그러면 김연아처럼 스케이트를 한번 타봐. 40 넘어서 스케이트 타면 다리만 부러지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현 시점에서 자본을 안 가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본을 가져야 된다고. 그럼 애터미 사업에서 자본은요, 이걸 소셜 네트워크, 이것을 사회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학술 용어예요. 사회자본, 소셜 캐피탈이에요. 사회자본. 이게 자본이라고 학자들이 붙인 것은 이게 생산성을 발휘하기 때문이에요. 생산성. 네트워크 사업에서, 다시 말하면 애터미 사업에서 소득의 크기는 무엇에 결정돼요? 이 네트워크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죠? 내 밑에 달랑 둘이 있어. 내가 로얄 마스터 되겠어요 지금 이거? 안 돼요. 이건 자기중심입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단지 회사와 1대1로 계약은 계약관계입니다. 그럼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근데 왜 라인을 형성해서 하라고 그러냐? 그렇게 해야 성공하니까 그래요. 서로 상호, 이걸 재심합력이라고 그래요. 유나이티드 하트, 마음과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힘을 합하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상호 이익이 가능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게 나예요. 나란 말이야. 나. 이게 커져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야 되고 퀄리티 측면에서 강한 결속력이 있어야 이게 고소득이 가능해요. 고소득이 가능하다고. 샤론만 하더라도 그 예하에 이 라인 수천 명이에요. 그럼 그 사이즈가 큰 거예요. 큰 거라고. 그러나 퀄리티, 이 사이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퀄리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 네트워크의 사이즈와 퀄리티가 내 자본이에요. 이게 돈을 벌어준다고. 이게 생산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요, 그러면 이 라인을 키워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커나가는데 사람이 모여야 된다고요. 사람이 모여야 되죠. 문제는 사람이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모여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거나 어쩐지 그 사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고 그 사람 믿을만하고 향기가 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썩은 냄새가 나면 또 모여들어. 돈 썩는 냄새, 권력 썩는 냄새가 나면 반드시 모여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면은 벌나비가 모여들어요. 벌나비가 모여들면 수분을 꽃가루 바지를 해서 열매가 맺어요. 그렇죠? 열매가 이렇게 열매가 맺어. 이렇게 계속 열매가 이렇게 맺어 나가. 나에게서 향기가 나면은, 나에게 썩은 돔 냄새가 나면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데, 뭐가 모여드느냐? 쥐하고 바퀴하고 파리하고 모기, 이런 것들이 모여들어. 이런 것들이 권력 썩는 냄새, 돈 썩는 냄새가 나면 사람 많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그 썩는 냄새가 사라지면 다 없어져 버려. 그 바퀴가 뭔지 알거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 저 반정에 끌려가면 나는 책임이 없고 저 사람이 시켜서 했다고. 다 그러죠. 요즘 봐. 저 사람이 시켜서 했다고. 왜? 거기서 이미 보니까 권력 썩는 냄새가 잘 안 나거든.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무리 꽃이 화려해도요, 아무리 화려해도 향기가 없는 꽃은 벌나비가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화려한 꽃들이 있어. 이 사업자들 중에 내가 어디 대학을 나왔고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고 말이야, 내가 스펙이 어떻고 화려한데 보니까 일은 안 해. 인격적으로 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 향기가 없는 거예요. 화려하죠. 화려해.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는 사람이 모여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 참 인덕이 있다. 그런 말 하죠. 인덕이 있다. 인덕이 있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난다. 그 사람하고 있으면 어쩐지 기분이 좋다. 그런데 사람에게 채취가 나는데 의학자들에 의하면 뭘 먹느냐에 따라서 채취가 달라진답니다. 자기가 즐겨 먹는 것은 자기가 냄새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술을 자주 먹는 사람은 술 냄새가 나거든요. 이와 같이 자기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서 나는 냄새가 달라져요.
그러면 꼭 입으로만 먹느냐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눈으로 먹기도 하고 귀로 먹고 코로도 먹고 몸으로도 먹고 특히 마음으로 먹는 게 많아요. 마음 먹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마음 먹었다. 그 안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수제자 중 수제자입니다. 안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현이라는 사람이 공자 논어에 보면은 공자와 제자들 간에 문답이 있는데요. 거의 문답으로 되어 있죠. 어떤 제자가 어떤 인격과 어떤 학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묻느냐에 따라서 묻는 것도 아주 고차원이고 대답도 굉장히 고차원을 해요. 안현이라는 제자가 선생님 인이 뭡니까? 인. 공자 중심 사상이 인 아니에요. 인. 요 인은 인자하다 뭐 그렇게도 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답다. 인간답지 못한 놈 할 때 이를 쓰는 거예요. 불인하면 마비된 것을 불인이라 그러거든요. 인간답지 못하 인간답다. 안현이 인이 뭡니까? 즉 사람이 인간답게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거기서 유명한 아주 서예실에 가면 다 걸려있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공자님 직접 하신 말씀이 극기봉례 이렇게 딱 대답합니다. 극기봉례 유인 이렇게 대답. 자, 극기 나기자니까 나기자예요.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 얘가 뭐야? 뭐 인사 잘하는 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나의 욕심을 이기고 나의 거짓말을 이기고 그런 말이에요. 나의 오만을 이기고 복은 다시 복자니까 또 다시 붙자 돌아갈 복자예요.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여기서 예는 무슨 뭐 인사 잘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정당한 것, 옳은 것, 절제하는 것, 겸손해지는 것을 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욕심, 내 교만, 내 거짓말, 내 허풍 이런 걸 버리고 정당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다운 거다. 그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안현이 물어요.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러면 수제자답죠. 그 세목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나를 이기고 정당한 곳으로 올바른 것으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이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비례물시. 정당한 것이 아니면 보지도 말라. 왜 그렇겠어요? 눈으로 먹으니까. 맹모 삼천지교 들어봤죠?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가리키면서 공동묘지 옆에 갔더니 맨 장사하는 짓만 하고 있더라. 시장으로 갔더니 맨 장사꾼들이 하는 짓만 하고 있더라. 학교 옆으로 갔더니 공부하더라. 그게 보는 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네가 눈으로 정당하지 않은 걸 먹지 말라는 거야. 비례물시. 두 번째 비례물청. 그렇게 얘기합니다. 옳은 것이 아니면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라. 이건 심리학자들이 전부 실험했어요. 실험한 결과예요. 욕설, 무슨 폭언, 거짓말, 허풍 이런 걸 들으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가 아닌 건 듣지도 말라. 올바른 것이 아니면 듣지도 말라. 비례물은 올바른 것이 아니면 그것을 입에 담지 말라. 욕설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놈이 욕바가지가 돼. 그렇죠? 어린애들 폭력물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적으로 되죠. 그게 비례물시예요. 그런 걸 보지 마라 이거야. 보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례물동 그럽니다. 올바른 것이 아니면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극기봉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미 논어에서는 공자님은 마음으로 먹고 몸으로 행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것들이 전부 네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 향기가 달라진다. 그러면 향기가 달라져요. 겉으로는 내가 파트너들의 성공을 위해서, 동반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내가 리크루팅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파트너가 보니까 지 주머니 챙기려고 그러네. 지 주머니 챙기려고 그래. 그럼 속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파트너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 알아.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그래. 위선적인 행동을 다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욕심 썩는 냄새가 나면 사람이 안 모여들어. 안 모여들어요. 안 모여들어.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악취 중에서 가장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는 것이 악취 중에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프라이드를 뭐 자존심이라고 해석하면 좋은데 교만도 프라이드란 말이에요. 프라이드. 지식이 2배가 되는 시간을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어요. 리처드 벅미스터 풀러라는 아주 세계적인 천재입니다. 지식이 2배가 되는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1900년대까지는 지식이 인류가 생겨나서 지금까지 쌓았던 지식 2배가 되는 시간이 100년이 걸린 걸로 100년이 걸린 걸로 돼 있어요. 그러나 전쟁을 치르면 빨라지거든요. 지식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계산해 봤더니 2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만큼한 지식이 또 하나 생기는 게 25년이 걸린 거예요. 최근에 계산한 것은 130일 걸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IBM이 계산한 것은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일 전에 대학 졸업한 놈을 헛것 빼고 나온 거예요. 그만한 지식이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선진국에서 말하는 평생학습, 라이프타임 러닝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평생 학습하지 않으면 그놈은 이제 구닥다리다. 완전히 꼰대다. 꼰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많이 알아. 야, 저 강의하는 거 한 번 들으니까 알겠네. 그 얘기예요 지금. 한 번 들으니까 알겠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 이렇게 되면 배우지를 못해요. 배우지를 못하니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커져야 되는데 이게 커져야 내가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 점점 커져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가 아무리 치약 2천 몇백 원짜리 팔고 칫솔 990원짜리 몇 개 팔아야 돈 되겠어요. 그거 안 된다고요. 이게 소비자가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을 보고 와야 돼. 그러면 과거에 산업을 3가지로 나눴습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차 산업은 자연으로부터 재화를 채취하는 행위를 1차 산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농림업, 수산업, 그 다음에 이 광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차 산업입니다. 광업은 2차 산업과 관계되기 때문에 2차 산업에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 바다의 고기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다의 고기 내가 만들었어요. 산의 나무 지가 컸어요. 이것을 잡는 행위도 자연으로부터 재화를 채취하는 행위도 생산으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1차 산업이에요. 1차 산업. 2차 산업은 어떤 재화를 가공하거나 좀 변형하거나 그렇게 해서 다른 재화를 만드는 행위. 이걸 2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생산이다. 왜? 부가가치를 높였으니까. 다시 말하면 1차 산업에서 획득한 나무를 잘라서 책상을 만들면 그것도 생산이다. 생산활동이에요. 세 번째 3차 산업은 서비스 생산입니다. 서비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어떤 산업이 커져요? 서비스 산업이 점점 커져요. 우리나라 지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76%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서비스 산업의 소득은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를 많이 생산하에 따라 결정이 돼요. 지금 텔레비전이나 냉장고의 기술 수준은요 거의 세계적으로 비슷했죠. 벌써 이제 기술 발전의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해요? 디자인 가지고 승부를 해요. 디자인 가지고.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가지고 경쟁을 해요. 그게 뭐예요? 2차 산업의 서비스화예요. 그런데 가장 전형적인 설득 산업이 네트워크 산업이에요. 이건 네트워크 자체가 이렇게 지금 이게 이 사람이 휴먼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소득이 안 일어나요. 그렇죠?
나 혼자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나 혼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 들어와서 휴먼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리크루팅을 해야 되고,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설득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군대 같으면, 제가 군대 생활을 오래 해서 야 임마 너 이쪽으로 들어와 하라고 해. 근데 지금 시내에 가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요. 설득을 해야 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이 어떻게 돼?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렇죠? 받아들여져야 돼. 자기가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2시간 만에 지식이 2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지금까지 인류가 쌓은 어떤 굉장히 심심한 학자가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700페이지짜리 책 100만 권이 올라온답니다. 근데 그게 저 친구 어떻게 계산했나 하고 보니까 경제학회를 생각해보니 그러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경제 논문이 말이죠, 수만 건이 쏟아져 나와. 새로운 지식이 수만 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책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터넷에 올라오는 게 700페이지짜리 책 100만 권이라는 게 적게 잡은 거예요. 적게 잡은 거예요. 그렇게 지식이 올라와. 그런데 10년 전에 대학 졸업해가지고 지가 최고라고 한 놈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그렇게 되면 애터미 정보만 하더라도 굉장히 서러운 정보예요. 이건 굉장히 서러운 정보예요. 어떻게 보통 사람이 월 5천만 원을 법니까? 코가 2개 달렸는지 안 그래요? 코 하나밖에 없어요. 입이 2개 달린 것도 아니고 입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왜? 바로 재심합력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순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버느냐? No!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이미 떨어져 나갔어요. 아무것도 아는 사람은요, 로얄 못 올라가요. 왜? 떨어져 나가고 없어. 왜? 그 밑에 아무도 안 붙는데. 아무도 안 붙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자기 노하우를 파트너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파트너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손 안 대고 코 푸는구만. 손 안 대고 코 푼 사람은 없어요. 전부 손 대고 코 풀었다고. 손 안 대고 코 푼 사람은 처음에 몇 번 풀다가 밑에 다 나가버리고 없어. 너나 해라, 너나 해라. 내가 네 앵벌이냐? 이렇게 가버리고 없어. 왜? 우리 국민 똑똑하거든요. 아무도 속아주질 않아요. 자, 내 몸에서 인격적 향기가 나야 이 애터미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교만에서 벗어나야 돼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